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상목 내란 수계 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무려 통합을 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자가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은 있는 걸까요? 지금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 누각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06주년 3.1절 기념식, 탄핵 심판대에 오른 내란 수계 윤석열을 대신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 누각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최 대행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만 강조하는 3.1절 메시지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책임을 단순 갈등으로 치부한다는 의심이 나오는데요. 특히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나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과거사에 대한 언급 대신 미래와 협력에만 방점을 찍은 한일 관계의 기조도 그대로였는데요. 이러니 내란 수계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통합만 강조한 3.1절 기념사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의 기초는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며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 운운하지 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윤석열 탄핵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듯한데요. 미쳐 날뛰는 내란 잔당 세력들, 반드시 역사로 기록해 후대 손손 이 역도들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손절해야 할 텐데요. 적어도 나라를 위한 애국과 충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 수계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 맹세일 뿐입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내란 일당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혼란을 자초한 당사자를 국정협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분명한 헌법 부정이자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임을 경고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말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 질서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두 쪽으로 쪼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 운운하지 마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이 사상 누각이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까?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인 재판관 체제로 온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일당과 한편에 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입맛대로 흔드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명태균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꼼꼼하게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벌어진 계엄 내란 사태는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육성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데요.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로 윤석열과 통화를 마친 뒤 13분 만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육성을 USB 여러 개로 담아 보관해 왔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자신의 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만큼 명 씨는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명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근데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예.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예. 내일 취임식에 꼭 그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할수 있어. 윤상현한테 조용. 아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가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명태균 씨는 2022년 5월 9일 10시 1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며 윤석열과 통화했습니다. 명 씨는 통화 후 13분 만에 카카오톡 4개 쓰기로 전화기에 녹음된 윤석열의 통화 파일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파일명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날짜와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고 크기는 246만여 바이트, 약 2.35메가였습니다. 4개 쓰기는 자신에게 파일 등을 보내는 기능으로 휴대전화기 속 자료를 PC 등의 저장 매체로 옮길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명 씨는 2023년 3월 8일에도 또다시 윤석열의 통화 파일을 4개 쓰기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김건희와의 전화통화 녹음과 같이 옮긴 것 같다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는데요. 파일을 옮긴 이유에 대해선 김영선 때문에 옮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전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윤석열 부부의 통화 녹음을 보관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명 씨는 윤석열과 통화 파일이 담긴 USB를 여러 개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USB 한 개를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와 다른 경로로 통화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명 씨는 압수수색을 피해 USB를 따로 보관하면서까지 윤석열의 통화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구속된 뒤 휴대전화기 3대와 USB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로 용의주도했다면 숨겨놓은 음성 파일이 더 있는 건 아닌지, 휴대전화와 USB가 더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 쏟아지는 명태균 녹취 파일. 이제는 김건희의 운명이 명 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경악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내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상민을 도와줘라. 그럼 내가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장 자리와 장관 자리가 김건희 여사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함부로 내려꽂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였던 김영선에게 당신에게 이런 자리를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라
라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완수 지사에게도 도우라고 했다고. 그럼 이거 관권 선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이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어제 서울경찰청 국수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독립적으로 오는 고발된 내용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자신들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검은 모두 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관련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전해주십시오. 전해주고 경찰이 그것을 기반으로 또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